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3번을 들어와서 이제 1, 2, 3, 4, 5단원 중에서 1단원 다 했고 그 다음 2단원에 소단원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 1, 3을 했어요. 그지? 그리고 남아있는 게 조금 이제 덩치가 큰 소단원, 2단원 기관계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오늘 끝낼 거야. 끝내고 다음 번수는 뭐지? 신경신호 전도. 머리 좀 써야 되는 거, 어려운 거 할 겁니다. 개념하고 그 고난도 문제의 기초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생각되고, 오늘은 공부 자료를 뭘 줄 거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테스트지를 줄 겁니다.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단원에 대한 전체 연습 세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 준비했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줄 거야. 내신을 하든 뭐를 하든 수능을 하든 그 기초를 다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만에 40문제가 일단은 수업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40문제 할만한 거지. 수업 숙제가 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도 같이 갖고 와서 이제 1대1 수업 1대1 PT 할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관기 통합적 작용을 볼게요. 보자고. 2단원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단원이야? 자, 힌트.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2단원은 1단원은 뭐니? 과학이 어떻게 성립하고 생명과학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보면 2단원은 에너지 얘기하는 겁니다. 3단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리학이라고 합니다. 생리학이 뭐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서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기관에 신호를 전달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호 전달기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떨어진 두 위치 간의 연결관계 이런 걸 따지는 게 생리학이라고 해요. 근데 내용이 복잡해. 알아둬야 돼.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알아둬야 되는 뭐냐면 4단원이 유전인데 유전만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서 사실은 정답률은 크게 높진 않아요. 수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답률이 크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고 좀 섬세하게 공부를 해야지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3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보고 이거 알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그러고 넘어가 그러고 틀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게 3단원이야. 그러니까 아예 두 개 중에 하나의 그 확률을 50% 확률을 안 만들고 100% 만들어야 돼. 공부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단원 성실하게 공부하면 다 커버돼. 분명히 그걸 내가 모니터링 할 것이고, 근데 4단원 이 유전인데 유전은 유독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중간 과정에서 못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답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못 넘어가고 중간에 멈추면 시간만 가지. 그럼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정답률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 3, 4단원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3단원을 정복해. 점수가 기본 점수, 기초 점수가 만들어지니까 3단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 5단원은 생태계 내용인데요. 한번 얘기할 때 알아도 쭉 공부해보면 할만한데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가 있는데 그걸 못 외우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 툭툭툭 틀릴 수가 있어요. 5단원. 요것도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씩 계속 리뷰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통합적 작용 이거도 내용 조금 많긴 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원의 첫 번째는 뭐니? 딱 에너지 물질 ATP가 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지? 두 번째는 기관계, 기관? 우리 몸에 있는 뭐 심장, 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기관이, 그지? 얘들 통합적 작용을 한다고 돼 있지만은 사실 의미상 주어는 에너지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소단이 에너지와 대사 이상, 그지? 중에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관련된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학습 포인트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공부할 건지 보자고. 세포의 에너지 획득에 관여하는 기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 중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딱 에너지 획득에 서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계들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획득하려면 영양소가 흡수돼야 되겠지. 그래서 영양소 소화, 흡수 및 이동해서 소화계와 순환계를 배우게 돼요. 됐죠? 그 다음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뭐가 필요해? 호흡계와 순환계가 필요해요. 폐, 순환계가 뭔데? 심장하고 혈관, 그지? 혈액이 이동하는 거지, 그지? 그게 순환계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목폐물 생성과 배설용, 배설계와 순환계가 필요해요. 아니 피를 이제 그 콩팥으로 배설 기관으로 전달을 해줘야지 배설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고. 그래서 기관이 통합적 작용을 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뭐만 자기지, 그지? 순환계를 기준으로 다른 좀 일련의 기능을 하는 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는 아주 높은 점 아예 없었다고 보면 돼요. 알고 있으면 거의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틀리겠지. 자, 첫 번째 기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소화기가 나와. 아까도 순서도 그랬잖아요, 그지? 소화기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만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제가 왜 안 오냐? 소화기의 역할과 구성 기관에서 소화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볼게요.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음식. 그러니까 내가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이 세포를 통과해? 세포는 흡수가 안 되지, 그지? 삼겹살 조각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1억 개로 짜리로 다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음식을 어떻게 한다? 분해한다. 그지? 분해해야지만 뭐 한다? 흡수하게 되는 거죠. 분해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소화기가 담당하고 있고,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딱 생각했을 때 입! 어떻게 생긴지 기억 생각나지, 그지? 식도 어때? 생각난다고 그래라. 식도, 그지? 위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그렇게 어떤 그 단어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얘 어떻게 생겼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표현하면 되냐면 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볼게요. 시작해요. 입에서부터 시작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식도로 가고 위, 소장, 대장으로 가겠지, 그지? 얘들 다 소화기에 속한다, 그지? 당연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병원에 가면 GI 트랙이라고 합니다. Gastrointestinal Tract이라고 하거든. 뭐냐면 그 게스트 위인데 인테스티널 장이거든. 그러니까 위와 소장, 대장을 연결하는 곳을 이제 연결하는 길을 GI 트랙이라고. 트랙이 길이지. 스마일이 아니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소화기관계에 있는 놈들이고, 그 다음에 간 빨간 펜이랑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쓸개, 이자, 얘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소화기관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쪽으로 뭔가 도와주는 거야, 소화를. 관련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에 속하나? 여기에 속하나?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딱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간, 쓸개, 이자가 기능한다. 간은 어떤 기능을 하냐? 쓸개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걸 이제 한번 따져볼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간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쓸개즙이야.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간에서 만들어. 근데 쓸개즙이 뭘 할 거냐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줘. 그래서 결국 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간이 일부분. 그지? 그래서 간도 소화기에 들어가는 거고, 쓸개는 뭔데?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간즙이 아닌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음식이 그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같이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만 알지? 그래서 쓸개도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 뒤쪽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요소들이 다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소장 쪽으로 이렇게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소화기는 의자가 오케이 꼭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소화기에 포함된다는 거 확인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영양소 소화 영양소들이 있는데 우리 3대 영양소를 가 있죠, 그죠? 제가 3대 영양소는 뭐지? 그렇지, 탄단지, 탄수화물, 탄화수소 이러면 안 된다. 뭐 석유 맛이 있는데 아니잖아, 그지? 탄수화물, 포도당 같은 거, 녹말 같은 거다, 그지? 단백질, 그다음에 질입니다. 지질이야.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를 다 싹을 모아서 지질이라고 하고 그 지질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3대 영양소 지질 중에서 하나인데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라 해서 꼭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3대 영양소는 그래서 탄단지라고 얘기한다. 얘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영양소 소화 보면 처음에 그 과정을 보면 자, 탄수화물, 녹말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 밥,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탄수화물 거의 탄수화물 덩어리야. 녹말 덩어리야. 됐지? 녹말로 대표되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왜? 사실 녹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도당이라는 조그만 분자가 어떻게 포도당만으로 쭉쭉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녹말이니까 덩치가 커. 녹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다다다 잘라줘야 되지. 그래야지 흡수가 될 거야. 그래서 자른 형태를 포도당이라고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단백질은 어떻게 돼? 덩치가 큰 단백질은 잘라 보면 뭐가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지? 단백질 만드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에요. 그지? 아미노산 쭉 연결돼서 단백질이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 분해해야 되고 지방, 여기서 말하는 지방 아까 그 지방이에요. 그지?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된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좀 쉽지? 근데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노글리세리드 한 개하고 지방산 2개로 분해가 됩니다. 기억해야 된다. 자,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럼 지방이 뭔데? 아까 내가 적었을 때 중성 지방이 뭐거든? 응?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탄소가 연결돼 있고 세 개가 여기 각 탄소에 하나씩은 OH가 연결돼 있는 물질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OH가 붙어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다 뒤에 올이 붙어. 내가 좋아하는 알코올은 에탄올이야. 탄소 2개짜리 알코올이라서 에탄을 두 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글리세롤이야. 올이야, 알코올이야. 알코올인데 OH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지. 얘를 이런 애를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그재그 모양의 탄소 수소로만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탄소가 있으면 여기에 산소 하나하고 OH야. 이거 알코올 아닙니다. 이 OH는 알코올 아니에요. COOH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긴 분자가 있어요. 자, COOH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뭐지? 아세트산, 식초에 들어가 있는 거, 그지? CG, 산성물질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걸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방 뭐? 산이라고 합니다. 됐니? 요런 분자를 지방산이라는데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가 띡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산성의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들어. 여기 OH하고 여기 H가 빠져나가. H2하고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면 뭐지? 이거? 물입니다. H2O. 물이지, 그지? 빠져나가고 이 산소가 바로 탄소에 붙어버리는 거야. 원래 COOH가 있었으면 산성 역할을 했거든. 그지? 산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없어졌지, 근데. 그러니까 얘는 지방산이었지. 근데 얘들이 툭
툭툭 이렇게 다 붙어버리니까 산성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입에 달고 있지. 중성지방. 지방산이 아니고 산성이 아닌 중성이라고. 산성 특성이 없어져서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결합한 걸 이렇게 할게. 일직선을 쭉 이렇게 할게. 이거 지방산이 붙은 거야. 됐지? 몇 개?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연처럼 생겼지. 이렇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흡수가 돼 안 돼? 세포만 흡수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끊어주는 거야. 어떻게 끊어줘? 여기를 끊어주는 거야. 내가 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끊어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된다고 배웠어. 내가 아주 자세히 연구해보니까 어떻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두 개만 끊어줘.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게? 지방산이야. 원래 붙기 전에 모양이야. 근데 지방산 두 개가 되고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모노글리세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모노가 무슨 뜻인데? 하나의 이런 뜻이야. 모노가 모노 스테레오 할 때 스피커 하나로 이제 때리면 이제 모노고 양쪽 스피커 있고 이제 그지? 입체적으로 때리면 스테레오라고 얘기하잖아. 이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린은 이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지방산 두 개. 이렇게 분해하면 이게 소장의 세포막에서 흡수가 됩니다. 영양소가 흡수되는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소장입니다. 오케이?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이렇게 분해된다라고 알아줘. 그러니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는 당 중에 포도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그지? 그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도 흡수되고요. 지방산도 바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입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냐면 녹말의 소화가 일어납니다. 쌀밥을 내가 이거 저점 수업 때인가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밥을 먹는데 아마도 어르신들이 밥을 굽고 오래 씹어 먹어봐. 그러면 건강해져. 또는 단맛이 나.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녹말은 단맛이 안 나요. 감자가 달아. 그래? 설탕이 찍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녹말은 그런 사람 잘 없겠죠. 감자를 영재야, 생 감자는 아니다. 그지? 찐 감자를 해. 감자를 뜨거운 거 배우면 이빨 빠진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좀 약간 식은 거를 계속 입에 불리면서 계속 씹고 하다 보면 이게 설탕 발린 감자가 됩니다. 단맛이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입에서 녹말이 분해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소나드입니다. 엿당이 나옵니다. 엿 어때? 달지 좀. 그지? 설탕에 비해서는 엿당이 덜 달긴 한데 이렇게 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분해가 됐다는 소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일어납니다. 위부터. 그러면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방도 입에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일어나고 소장에서는 이제 녹말, 단백질, 지방 다 싹을 다 모아서 다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소장에서는 세 가지 3대 영양소가 다 분해되고 있다라고 알아보십니다. 됐나요? 요거를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지. 자, 영양소들이 분해됩니다. 분해된다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그림 잘 봐. 입으로 이제 들어왔어. 녹말,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올 수 있지. 다 들어온 다음에 침에 의해서 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침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효소입니다. 소화효소인데 침샘에서 쭉 나오는 거야. 침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이게 녹말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내가 녹말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포도당이 줄줄줄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포도당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그림처럼 육각형으로 표현해. 귀찮으니까 동그라미 할게. 그지? 동그라미가 다다다다다다다 일직선으로 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녹말 이 수천 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분해 어떻게 분해해야 돼? 잘 들어봐. 분해해야 되는데 하나씩 끊으려면 어떻게 수천 개 중에 하나씩 끊으려면 너무 속도가 느릴 것 같지 않니?
생명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물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딱 들어오잖아. 이렇게 덩치 되게 큰 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그냥 썰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2개짜리도 생기고 10개짜리도 생기고 8개짜리도 생기고 바바바바 이렇게 썰어버리는 거야. 먼저 이렇게 해. 그런 다음에 많아졌잖아. 그지? 많은 개수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분해 요소가 이제 붙잡고 이제 하나씩 끊는 거야. 뭐만 알지? 그럼 훨씬 더 빨리 다 끊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시작 지점에서 다다다닥 무작위적으로 분해시키는 게 누구냐면 심아밀레이스. 보면 4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4개 2개밖에 없네. 3개짜리도 있어. 7개짜리 8개짜리 있는 거야. 뭐만 알겠지? 무작위적으로 이제 결합을 끊는다.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 있는 결합을 끊는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녹말부터 해서 이제 먼저 넘어가 보자고.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냐면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소장에서 분해되는데 잘 봐. 여기도 이름이 똑같은 놈이 있지, 그지? 아밀레이스가. 그지? 이 아밀레이스는 심에서 있던 게 유지된 게 아니고 소장에서 보면 이자에서 점선, 화학표 3개가 있잖아요, 그지?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이자 아밀레이스지, 그지? 아밀레이스가 소장 쪽으로, 이자가 이쪽에 있어요. 소장 안에 있잖아요, 그지? 소장 쪽으로 이제 분비가 돼서 이제 막 끊겨 있는 애들을 한 번 더 끊어주는 거지. 됐나요? 한 번 더 끊어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개짜리로 이렇게 딱 유지되고 있어요. 2개짜리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단맛이 나는 엿단. 됐지? 2개짜리가 되게 되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다른 효소 전문가가 가서 2개짜리 있으면 하나씩 딱 끊고 지나가면 되나요? 그러면 다 포도당 하나짜리로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마지막에 소장에서 직접 분비하는 소장세포 만들어서 분비하는 겁니다. 말테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가지고 포도당 하나로 다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말테이스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 엿당이 이름이 말토스입니다. 멜토스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는 항상 맨 끝에 뭘 붙이냐면 AS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말테이스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엿당 분해 효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끊으면 소장에서 포도를 싹싹싹 흡수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 단백질은 어떻게 되는데 아미노산들 쭉 연결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끊어내야 돼, 그지? 무작위적으로 좀 끊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어디서? 처음에 시작에 아까 읽어봤잖아. 위에서 어떤 효소가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듬성듬성 끄는 다음에 어디 또 이자는 뭐라고 했어? 스페셜리스트라고 했어. 이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다 있다고 했지, 그지? 요번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비슷하지? 펩신, 트립신. 근데 얘들은 아주 전형적인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펩신은 위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성 환경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립신은 위를 넘어왔잖아, 이제. 위 넘어오면 pH가 어느 정도 되냐면 8이 넘어가거든요. pH가 7.4가 중성이에요. 7이 중성이라는데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고 한 7.2에서 7.4 정도가 중성이야. 실제로 우리 몸의 pH가 7.4야. 됐니? 이런 상태야. 그래서 얘는 우리 일반적인 몸의 평균 pH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염기성이지. 약간 염기성이야. 염기성에서 활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펩신이 분비돼서 단백질로 섞이다가 위를 벗어나서 이제 12지장이지. 소장의 시작 지점이 12지장인데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pH가 엄청 올라가거든. pH가 엄청 올라가서 이 펩신을 쓸 수 없어. 못 씁니다. 얘들이 끝났어. 그냥 단백질. 됐지? 물론은 트립신으로 조금 더 자르게 되는 거죠. 기억나니?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결합을 뭐라고 배웠니? 배웠어. 펩타이드 결합. 그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지. 그지? 이제는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아미노산 연결이 남아있을 거야. 펩신이 한 번 끊고 트립신이 끊었으니까. 그지? 이제 뭐 해야 될까? 이제 하나씩 다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방금 말했던 그 결합을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끊어내는 효소 이름이 뭐냐면 펩티드에 있어요. 펩티드.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효소라고 해서 펩티드. 이름 비슷하죠. 이거는 하나하나 다 끊어서 이제 아미노산 다 하나하나씩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고 어디서? 소장에서 됐나요? 자 마지막 지방은 어떻게 되는데? 중성 지방이 있는데 중성 지방이 이제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기름 덩어리 있는데 얘는 입과 위에서는 분해가 안 돼요. 안 되다가 소장에 와서 간에서 만든 쓸기질이 쓸기에서 분비가 돼요. 아까 말했지. 간에서 만든 쓸기질이야. 오케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버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버터가 그냥 한 덩어리로 위까지 가. 그러다가 이제 소장 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직 말랑말랑하고 고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쓸개즙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에 식용유 좀 흔들면 어떻게 돼? 뿌옇게 되지. 그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한 덩어리가 완전 뿌옇게 이렇게 조그만 방울방울로 나뉘어져.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쓸기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울방울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쓸기즙이 하는 일이다. 오케이? 지금 다 분해됐어? 분해 다 안 했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결과가 뭐라고? 모노 하나짜리 글리세린하고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거잖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중성 지방 하나하나로 거의 분해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다 안 됐고 이 결합을 끊지는 못했다. 알아둬야 되는 거. 쓸개즙은 여기 있는 결합들을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중성지방과 중성지방 분자를 따로따로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쓸개즙이 하는 소화를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화학 결합을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리피드가 아까 내가 지질이 리피드라고 했잖아. 지질을 분해하는 요소를 AS에 붙여서 라이페이스라고 얘기하는 리피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효소가 이자에서 나오는데 이제 얘가 하는 일이 아까 말했지만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사이의 화학 결합을 끊어내니까.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소화를 하는 실제 효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 두 개의 지방산 하나의 모노글리세롤 분해를 할 수 있는 얘들은 이제 다 소장 세포막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소화의 기본 형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위로 올라가서 영양소 흡수와 이동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소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소장의 세포막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근데 그 경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볼게요. 수용성과 지용성이지. 지용성이지, 그지? 영양소 중에는 물에 잘 녹는 게 있고 기름에 잘 녹는 게 있어요. 오케이? 기름에 잘 녹는 거 왠지 지방과 같이, 그지? 지방은 기름에 잘 녹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같이 다니면 별로 안 좋아. 불편해. 특히 피는 어때? 물로 만든 거지. 피는 물론 물보다 지방이긴 하지만 물의 베이스에서 다른 걸 넣어놓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액이라고 하는 거, 피라고 하는 게 수용성이야. 그러니까 피에 그 녹아 들어가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영양소는 수용성이 있는 거죠. 근데 혈액에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혈관 안쪽에 기름이 막 붙어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엄격하게 혈액과 구분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 기름과 잘 섞이는 놈은 따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물에 잘 녹는 것들은 혈액을 통해서 이걸 시켜요. 걔들이 누구냐 하면 포도당,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에 뭘 적어놓으면 되냐면 OH 또는 질소 요거 적어놓으면 돼요. OH, 알코올, 하이독식이라고 하죠. 이제. OH가 많은 분자 또는 질소가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아. 오케이? 잘 녹을 수밖에 없어. 이유는 안 가르쳐. 화학 공부하면 알게 돼. 오케이? 극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분자가 극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의 대표가 누구냐면 나트륨하고 칼륨, 그다음에 염화염, 칼슘 요 네 가지라고 보면 돼요. 나트륨, 칼륨, 염화염, 칼슘. 다 뭘 갖고 있지? 전하를 갖고 있어. 이온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저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노골적인 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됐나요? 물이 잘 녹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타민 B하고 C. 알지? 비타민 B하고 C. 오케이? 얘들은 물에 잘 녹는데 아마도 OH하고 N을 많이 갖고 있을 거야. 이 분자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액에 녹아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하는 어떤 경로를 보면 일단 소장에서 융털이라고 하는 곳에 융털 여기 있습니다. 소장 벽에 털이 있는데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흡수돼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간까지 운반되고 간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요. 독소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통과하면 이제 심장까지 가서 다시 신경이 팍 수축하면 온몸으로 영양소니까 온몸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간에서 한번 간을 뭐라고 하면 될까? 톨게이트 같은 이제 경찰서 같은 데 한번 거쳤다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심장에서 다 온몸으로 공급이 되는 거야. 영양소니까 필요하니까. 오케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비타민 B와 C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알잖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합치면 지방이야. 얘들 지용성.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거 외우기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아덱! 이렇게 외워. ATPK 아덱. 그럼 이거 뭐지? BC카드라고 외우면 돼. 오케이? 수용성 영양소의 비타민 BC카드는 그 다음에 지용성은 아덱. 됐나요? 이런 애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해요. 혈관으로, 혈액으로 이동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있지. 융턴의 모세혈관을 보면 중간에 굵직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암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주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어디로만 이동하냐면 막 막히고 뚫리고 하는데 별 스트레스가 없는 관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게 뭐냐면 림프관. 림프관 좀 막혀도 상관없어. 근데 혈관을 막히면 조직이 괴상해요. 예를 들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가 죽어요. 아니 발가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발가락이 썩어요. 실제로 그래. 근데 림프관은 괜찮아요. 훨씬 자유로워. 그래서 기름 성분은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죠. 볼게요. 소장 내부에 있는 융털이 안주관을 흡수된 다음에 간을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안 거치고 심장으로 가는데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간다.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소장에서 이제 안쪽간으로 흡수된 거는 림프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심장 위쪽에 쇄골하 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다시 이제 흡수되고 심장 가까이 가서만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그냥 따로 분리시켜서 이동한다. 오케이? 기름 성분, 지용성 영양소 어떤 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아덱 그지? BC는 뭐라고? 수용성이나 오케이?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약간 지역적인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 무조건 나온다. 마음 아파요. 안 나오면 선생님이 아예 안 가르쳤어요.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어. 나와야지. 이런 거. 자, 소화기 하나 공부했어. 4개 중에 하나에서 요거 호흡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보자. 호흡기 뭔지는 알아. 그지? 우리 숨 쉬는 거예요. 호흡기는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 기능이 뭔지 한번 볼게요. 세포호흡이 필요한. 세포호흡이 뭔데? 세포가 하는 호흡이야. 그치? 세포호흡 왜? 정답. 딱 하나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가 뭘 필요로 해? 산소가 필요해.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는 어떤 노폐물이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겨. 산소를 받아들여서 쓰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세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필요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몇 개라고? 약 100조 개 정도 돼요. 한 사람당. 엄청 많지. 그지? 그 세포에 다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산소 어디서 없어요? 우리가 개구리니 피부로 없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폐로 하지. 폐로.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폐로 흡수하고 결과 발생 이산화탄소도 결국 혈액으로 흡수했다가 폐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호흡기가 하는 역할이고 기관
코, 입으로부터 시작해요. 입도 들어가도 돼요. 왜? 입으로 숨 쉴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입도 들어가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입이 아까 소화기에 들어갔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소화기관기에도 들어가고 호흡기관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 대표적인 뭐야? 소화기관기에 간 들어가지, 그지? 근데 얘가 어디도 들어가? 배설기관기에도 들어가. 뭐만 알겠지, 그죠? 양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기관기 할 때 그 기관이 아니고 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관. 오케이? 그 다음에 기관지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 끝에 이렇게 길이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거. 이걸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 그 다음에 기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폐겠지. 그래서 폐까지를 호흡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기체가 교환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산소. 자, 들이마시는 걸 들숨. 내뱉는 건 나인숨이야.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들숨에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가 어떻게 돼? 폐포에서 폐 주변. 폐포가 뭐니? 폐 안에 있는 이런 약간 그 꽈리 모양의 공간 얘기하는 거야. 폐포에서 폐 주변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고 되겠지, 그지? 자, 여기가 폐포고 여기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하자. 모세혈관. 이 빨간 거 감싸고 있다고 해. 폐포에서 여기 공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산소가 있을 거야. 그지? 이게 이쪽으로 확산된다고 할 거야. 혈액 쪽으로. 확산의 기본 원리가 뭐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여기 설명 안 돼 있지만 지금은 설명 안 돼 있지만 당연히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들이마신 공기에 있는 산소가 그지? 그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보다는 산소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혈관을 확산돼도 혈액을 따라 온몸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 조직 세포에 다 공급이 될 수 있게 산소가 이동하는 방법이고, 그럼 이산화탄소 반대는 뭐야? 첫 번째로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 많아져, 그지? 많아지면 이게 세포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밖보다 높으니까 나온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지.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온몸을 돌고 폐로 가버리면 어때?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공기 중에 폐포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적거든. 그럼 그때 이제 나가게 돼. 딱 반대 경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는 거지. 폐포로 들어오면 이제 나의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자, 외부가 폐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하고 모세혈관하고 조직을 비교했을 때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돼? 외부가 제일 높아. 그 다음에 모세혈관, 혈액 쪽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혈액하고 조직 세포를 비교했을 때는 혈액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혈액에 있는 산소가 세포로 갈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어때? 반대지, 반대. 그러니까 조직 세포가 제일 농도 높고,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외부가 제일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산을 통해서, 그지?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분압은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만 봤을 때의 압력을 산소의 부분 압력.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봤을 때의 압력을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입니다. 됐죠? 산소의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이산화탄소의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조직세포부터 외부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조금 있는데, 이거 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고 나면 뭐냐면 지금 내가 그렸던 거예요. 괜히 그렸던 거예요. 폐포에 공기가 들어오는 산소는 혈액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혈액 쪽에서 폐포 쪽 공기로 나온다. 그치? 지금 이거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읽어볼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에 이름이 있네. 요 이름을 알아두세요.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폐포와 폐 주변 모세혈관 사이에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고?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네, 바깥 호흡. 그리고 세포와 주변 모세혈관 사이, 조직세포와 주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다.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라. 외국 건 내국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CF4 비교를 하라고. 우리 방금 세포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세포는 여기 외국과 내국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내호흡이지. 그럼 물어볼게. 내호흡과 세포 같은 거야? 모르겠지. 그지? 다른 겁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답형 문제에 세포호흡이 내호흡이 답이었는데 세포호흡을 쓰면 이거 점수 안 줄 수도 있어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내호흡은 자 세포 있습니다. 세포에서 세포 안으로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세포 밖으로 나가는 걸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세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포 안에서 영양소 주로 포도당이겠지. 포도당에 산소가 결합하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얘기야. 세포. 뭔 알겠지? 달라. 그래서 분명히 거의 미세한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건데 의미상 좀 다르다. 그렇지? 그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주인공이면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세포 내외로 기체 분자가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면 내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자, 혈액이 이동하는데 그 기체들이 같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봐봐, 우리 온몸을 조직세포 온몸을 돌고 오는 혈액은 산소가 많아져. 이미 좋지, 그지? 조직세포에. 그러니까 적어. 산소가 적은 혈액을 파란색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순환기에서 얘기하겠지만 잘 보자고. 여기 심장이야. 심장을 영어 하트라고 하잖아, 그지? 그 하트는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이유가 뭐냐면 장군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 사람 같은 포유류의 심장은 이 심장이 안쪽에 보면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내 심장이 그렇게 정상인데 4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재현아, 이쪽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잘했어. 내 머리가 한번 꺾어서 생각할 수 있는 친구지. 자기가 봤을 때 오른쪽이야. 근데 이 심장이 네 거야? 내 거잖아. 여기부터 헷갈리는 학생이 되게 많아. 내 심장이니까 내 기준으로 해야지. 그럼 이쪽은 왼쪽이야 돼. 왼팔. 맞지? 좌측, 이쪽은 우측이라고. 그럼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심, 방, 밑을 심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다 결정되지. 좌, 심방, 좌심실, 우, 심방, 우심실. 됐나요? 이 4개의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조직을 돌고 와서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 많은 혈액이 우, 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살짝 수축할 수 있어요. 살짝 수축하면 뿅!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우 심실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얘 심실들은 좀 힘이 세거든. 얘 빡! 수축하면 이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 폐 쪽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 많지.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니까 폐에서 뭐야?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뱉어내잖아. 이제부터 빨간 피가 돼요. 산소가 많은 피가 돼서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 항상 들어올 때는 방으로 옵니다. 방. 됐니? 좌심방으로 들어갔다가 뿅! 수축하면 내려가서 좌심실에 모였다가 얘가 짱이야. 제일 세. 수축력이 제일 세거든. 빡! 수축하면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서 몸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됐죠? 이때 조직세포부터 폐까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뭐라고 하냐면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를 지나오면 이제 이미 산소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직세포까지 갈 때는 산소 공부 안 했어. 갖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 혈액을 동맥혈이에요. 개념적으로 동맥이 산소가 많고 정맥이 산소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근데 딱 한 군데에서만 폐와 심장을 연결하는 동맥과 정맥에서만 이 정맥혈과 동맥혈이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봐봐, 폐 동맥에는 동맥이지만 뭐니? 정맥혈이 들어오고요. 됐니? 폐를 지나온 폐 정맥에서 뭐? 동맥혈이 들어요. 요거를 문제로 내겠지. 내시는 반드시 내고 수능에서는 뭐 낼 수도 있는 거지. 됐죠? 요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정맥이라는 이름하고 동맥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는데 규칙이 있어, 약속이 있으니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정한이 알고 있는지. 맞아.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기관, 별이라는 기관이 나오자. 그러면 별이라는 기관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쪽이 있고 통과해서 나오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때 어떤 기관이 심장이 아니라면, 심장이 아닌 모든 기관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걸 폐는 심장 아니야, 그지? 어떤 특별한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별 동맥이라고 해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별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고 얘는 별 기관에서 혈액이 나오는 정맥이에요. 별 정맥. 예를 들어 이게 간이라면 간 동맥, 간 정맥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다만 심장만 보니 심장이 중심이다, 순환계 중심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심장에서만 심장에서 원래 나가는 건 동맥, 정맥이었죠, 그지? 근데 심장에서만 나가는 건 정맥, 들어가는 동맥이잖아. 어떤 기관을 생각해, 그지? 근데 심장이라는 기관에서만 나가는 걸 동맥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걸 정맥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혈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동맥이라고 하잖아. 심장에서 나왔는데, 근데 폐에서 나온 건 뭐라고? 폐 정맥이라고 하죠. 대동맥은 이름 규칙에서는 뭐야? 심장 동맥이야. 같이 기관 이름에 동맥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맥혈, 동맥혈 중에 딱 여기서만 심장과 폐 사이에서만 서로 반대되는 혈액이 그런데 이름하고, 혈관의 이름하고 반대되는 혈액이 그런다. 오케이? 동맥, 정맥 이름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넘어갑니다. 동맥혈, 정맥혈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산소는 혈액으로 흡수돼, 폐에서 이제 모세혈관 내에 혈액으로 흡수되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야,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HB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HB, 헤모글로빈입니다. 결합돼서 운반된다고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 하나에 산소가 몇 개 결합할 수 있냐면 산소 기체가 O2거든요. O2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4개. 그래서 HbO2라는 표현이 있으니까는 붙을 때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됐죠? 이런 상태로 대부분 결합돼서 운반이 됩니다. 어디까지? 조직세포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조직세포에 도달하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4개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남아있는데 더 잘 떨어지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헤모글로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자석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갑자기 붙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부터 두다다닥 4개 다 떨어지게 돼요. 하나부터 두두둑 4개 다 붙게 돼요. 되게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잘 공급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헤모글로빈.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압도적인 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산화탄소는 알아두세요. 헤모글로빈에 이산화탄소 붙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붙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붙어서 운반될 수도 있고, 혈장을 통해서는 화학식이지만 요거 써둘 수 있도록 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있으면 혈액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혈장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탄산이 됩니다. H2CO, 탄산이 돼요. 되나요? 이 탄산은 그냥 있지 않고 물 안에서 산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라는 이온으로 이온화돼요. 학교에서 요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그냥 한번 헐끗 보고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건 생명과학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떤 모양으로 운반되느냐 하면 압도적인 다수 이겁니다.
HCO3-라는 이온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 C와 O가 다 들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음이온 형태, 그지?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온 형태로 거의 대부분 운반된다. 이산화탄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시야 확장은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 희망의 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미 간단하게 얘기했어. 이산화탄소와 그 산소가 외부 폐의 혈관 그 다음에 조이세포에 어떻게 이동하는데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걸 실제 측정 값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폐포 외부에서 산소가 100이야. 압력이. 근데 혈액에서는 정맥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산소가 40이야. 100이 40보다 훨씬 크지? 100 쪽에 40으로 이동하는 거야. 혈액 쪽으로. 40, 50하고 40. 이산화탄소는 정맥혈이 더 많으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지. 그지? 이런 식이야.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이건 배울 필요는 전혀 없어. 오케이? 자, 이제 호흡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나머지 두 개, 순환계하고 배선계 확인해볼게요. 시세. 그다음 순환계하고 뭐 나왔어요? 그렇지. 배선계 나왔지. 두 가지 볼게요. 호흡기 하면서 순환기 혈관에 대한 그지 이동, 혈액에 대한 이동에 대해 설명 그 했잖아, 그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순환기가 주인공이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순환기 역할은 당연히 모든 기관계를 연결해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소화기를 통해서 뭘 흡수해 영양소를 흡수하면 그 온몸에 이동시켜주는 거고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한 산소를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면 그것도 이동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기관을 보면 순환기, 심장, 혈액도 기관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혈관 당연하지. 그 다음에 림프, 계 순환계 안에 무슨 계가 또 들어가. 그럴 수 있어. 림프, 관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순환계에 들어갑니다. 림프계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 림프관 안에는 림프액이 있고요. 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거든. 이거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야. 결국은 어느 정도 섞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순환계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혈액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아까 심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좌심실에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 온몸으로 이동하지, 그지? 온몸으로 이동하는 건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한자로는 체순환, 온몸 순환, 체순환입니다. 온몸으로 이동해서 조직세포를 통해서 어디가 가? 입구, 심, 뭐, 방, 그지? 맞아, 오지?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이동하고 후심방으로 들어오는 걸 온몸 순환, 혈액순환 중에 온몸 순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의 순환이 더 있지, 그지? 뭐 우심실에서 빡 압축을 하면 폐 쪽으로만 갔다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지? 이걸 폐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폐순환. 오케이? 우심실에서 폐 동맥을 거쳐서 폐 갖고 폐 정맥을 거쳐서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걸 폐순환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순환께서. 넘어갈게요. 배설계. 배설의 역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한마디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이지, 그지? 아마 이렇게밖에 안 배울 거야. 근데 사실 배설계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배설계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들어갔을 걸 항상성 유지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몸의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항상성이야.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은 게 배설계의 꿈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과하게 많아지는 어떤 물질, 필요 물질을 어느 정도 적당히 보내버리는 거지.
노폐물이 아예 0이 될 수 있나? 아니야. 없어.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하고 있는 게 배설계입니다. 결국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다 배설계라 하나? 생물학에서 아닙니다. 응가는 뭐야? 배설계에서 나간 게 아니야. 어디서 나간 거야? 소화기에서 나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배설계는 이제 소변 위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항상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적당히 보내는 보내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배설기가 자 여기 허리 뒤쪽에 두 개 콩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줌관 요관이라고 하는 거, 방광 요도. 잠깐만. 요관과 요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콩팥 신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신장 안에 이제 혈액이 들어가면 이게 걸러져. 걸러서 뭐가 만들어져? 원료라고 하는 게 만들어요. 오줌의 전 단계인데 원료가 만들어지고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여기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방광으로 내려. 콩팥 방광, 그지? 방광으로 내려가는 이 관을 요관이라고 하고 방광에서 밖으로 나가는 쪽에 그 관을 요도라고 얘기해요. 됐지? 또는 이제 의학 용어로는 요도보다 요로라고 해요. 요로. 그래서 여기에 요관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탄산가스 같은 거 침착해서 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면 요관 결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방광과 그 외부 사이에서 이제 돌이 생기면 요로 결석이에요. 둘 다 아픕니다.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결석이 생기면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진동으로 그냥 다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하면 초음파를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생겼고. 이 정도로 알아요. 배설기의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콩팥에서는 실제로 아까 말했잖아 물질을 선택적으로 내보는데 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구체, 내프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데 혈액이 들어오면 사구체가 뭐냐면 한 번만 딱 얘기할게. 까먹어도 돼. 그렇지? 한 번만 얘기할게. 모세혈관이 실이 막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구체야. 이쪽으로 혈액이 돌아. 여기 노폐물이 있겠지, 혈액에. 그러면 사구체에서 이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보문 주머니. 보문이라 사람 아저씨 이름을 땄는데 좀 기분 나쁠 거야. 기범 주머니라는 기분. 오줌 주머니니까 이제. 자, 보문 주머니로 이제 노폐물이 나가요. 물질이 나가서 밑으로 세뇨관을 통해 얇은 오줌관이 뜻입니다. 세뇨관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선택적으로 물은 어느 정도 다시 방출하고 흡수하고 또 뭐니 기억이 안 나. 요소. 고마워. 요소는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 흡수하고 방출하고 무기용료는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 흡수하고 방출하고 해서 이제 온전한 오줌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집합관이 요 관이 시작 지점입니다. 집합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무슨 어디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전기 유도라는 거 배웠니? 그치? 에보나이트 막대. 뭐 그런 거 안 배웠어? 그러니까 유리창 생긴 플라스틱 막대 있어. 거기에 이제 무명천이라는 털 문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정전기가 생기거든요. 계속 내가 수업하면서 감정이 되거든. 너는 모르겠지만 한 번 2시간 같은 수업을 하면 한 5번 이상 감정이 돼. 그게 뭐냐? 그럴 때 그런 거 생각했어. 꼭 참고 있는데 좀 무서워. 자, 오케이. 노폐물 배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것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했잖아요. 사구체에서 오몬 주머니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지. 먼저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해되는 과정에 이런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어떻게 배설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물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노폐물이 없는데. 그지? 물은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되거나 또는 폐에서 날숨으로 배설된다. 그지? 이렇게 실제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이어트 하고 싶잖아. 그러면 걷기 운동하면 돼. 무슨 뜻이냐면 걷기 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해봐. 수능 끝나고 해봐. 걷기 전에 체중을 쟀어. 아, 난 60kg네. 됐지? 그지? 2시간 걷고 오면 보통 한 1.5에서 2kg 빠져. 이게 뭐 다르게 빠진 게 아니야. 물 빠져. 왜? 그거는 이제 계속 숨이 이제 일반적인 상태보다 더 많이 쉴 거 아니야, 이제. 수증기로 많이 증발해. 위에서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폐에서 말수로 배출된다. 이거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오는 게 있지. 땀으로도 배출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나수로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세 번째,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어. 이 우리 몸에서 독성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바라지 않은, 의도치 않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물질을 못 쓰게 만들면 이걸 독성이라고 해요. 됐지? 그냥 암모니아가 막 화학 반응을 막 잘하려고 하고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불안정해. 빨리 없애는 게 필요하지. 근데 바로 없애려고 하면 이거 콩팥도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못 없애고 간에서 암모니아를 뭘로 바꾼다? 요소로 전환한다.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성 높은 게 뭐냐면 진소거든. 진소를 어떻게 하냐면 요소 분자 보면 진소를 외부에서 가둬버렸어. 근데 다른 물질하고 반응 못하게 가둔 거야. 그래서 요소를 전환한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거지. 노폐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환되고. 자,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볼게요.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는 뭘로 구성되냐면 CHO, 탄소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우리 세포에 물질 대상이 쓰이고 나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탄소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물이 만들어져요. 양쪽으로 만들어진다고. 됐나요? 근데 단백질은 어떠냐면 CHON으로 구성되거든. 얘가 있는 건 아니야. 황도 있고 땅도 있어요. 있긴 한데 어쨌든 주로 구성되는 게 이거라고 하면 촌 됐지? 구성된 이거 하면 요거 이산화탄소, 요거 물, 그다음 이건 뭔데? 이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하고 물로 하고 암모니아가 간 거쳐서 요소에서 콩팥으로 넘어가요. 이걸 이제 하나의 도식화해서 표를 만들어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 특징은 단백질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넘어가서 시야 확장의 모듈 생성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교육 과정에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 모듈이 생성 과정이라는 게 있대. 아까 사무실에서 공원 주문을 갈 때 그때 물질이 이동하는 걸 여과라고 해요. 여과. 됐지? 그 다음에 세뇨관 있지, 그지? 세뇨관에서 다시 혈액 쪽,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이동하죠. 다시 우리 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제우스. 그럼 그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거 뭐니? 분비라고 해요. 이 세 가지 과정이 합쳐져서 온전한 오줌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를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 소단의 결론,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기관계를 4개를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 기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자, 이걸 지금 요 그림 하나 배우고자 많은 걸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계는 나는 지금 안 쓰러졌잖아. 이렇게 이제 통합적 작용 때문에 안 쓰러진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동물은 이렇게 기관계 되게 예민하게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친구는 그렇죠. 왜? 땅에 박혀서 그냥 햇빛만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민한 소통이 필요 없다.
그 속도에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 없는데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결국 생명활동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기관계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 내 말 들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이상하면 뭐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문제 나오는 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거 나와요. 요거 어떻게 나오냐? 순환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 물질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지? 물질 이동의 근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순환계를 중심으로 호흡계는 나가는 이산화탄소와 들어오는 산소가 있지. 그지? 들어갔다 나가지. 그지? 그리고 조직세포도 들어가는 나가는 산소와 들어오는 이산화탄소가 있지. 그지? 오케이? 자, 조직과 호흡계는 순환계를 중심으로 양쪽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 그지? 근데 소화계하고 배설계는 한쪽의 화살표밖에 없습니다. 소화계는 들어오는 영양소만 있고 순환계 소화계로 나갈 수는 없어요. 됐지? 근데 배설계는 또 나가는 것만 있지. 순환계에서. 그지? 뭐 말인지 알지? 그러고 이제 특징이 보면 소화계는 개체 밖에서 음식물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개체 밖으로 대변에 나갑니다. 오케이?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는 개체 밖으로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는 개체 밖으로 오줌이 나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냥 가나다라 이렇게 해도 그 화살표 개수와 방향만 보면 다 구분이 돼야 돼요. 잘 보면. 뭐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 화살표 양쪽 하나. 그지? 순환계 기준이 양쪽, 바깥 기준이 양쪽. 얘는 순환계 기준이 한쪽, 바깥 기준 한쪽이지. 방향성이 있지. 얘도 방향성이 있지. 됐지? 얘는 순환계 기준이 양쪽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안 나가잖아. 세포에서 직접 나가진 않지. 그지? 그러니까 다 구분돼야 돼. 모든 게 미지수라도 구분돼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통합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바로 밑에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 추가 선택지까지 하면 이거 조금 더 많은데 이 네 문제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자료 줄 겁니다. 시작해보세요.